앞에서 보실 레트로 시칼인 경우에는 이 수파에서 찾게 되면은 C품 터미널 이용 뒤쪽에 펜직스의 오리피스밖에 안 보이게 되는데 좌측 와이로 해서 돌려서 보니까 이렇게 C품의 전체적인 주행이 잘 보이게 되죠. 비만하거나 임신 중에 레트로 시칼인 경우 그리고 또한 처음 그 수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포지션 체인지를 했다가 그래도 안 보이면 다시 또 수파에서 찾아보면 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체인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그 서브 시카이 타입이 되겠는데 요게 C품의 베이스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은 C품 베이스와 또 이 복벽의 뒤쪽 그리고 소화수 머슬이 만드는 공간 서브시칼 트라이앵글 레이어리가 나오집니다. 그래서 그쪽을 잘 스캔해 보면 이렇게 어펜딕스의 숏 엑시스라든지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전벽이 되겠고 여기 후벽이 되겠고 어펜딕스의 롱지튜디널 스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찾아보시고 뒤쪽도 찾아보시고 없으면은 아래쪽을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놓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서브시칼 트라이앵글 에어리어를 스캔을 보시면 트랜스버스 스캔을 먼저 했는데 여기가 터미널 이용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어펜딕스입니다. 어펜딕스가 소아스 머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일리아 아테리죠. 이쪽은 없고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가 C품 랩의 터미널 여기가 이제 어펜딕스가 보이고 있죠. 이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롱지튜디널 스캔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면 여기가 이제 서브 시칼 트라이앵글 에어리가 되겠죠. 시칼 베이스가 되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어펜딕스가 되겠습니다. 에어가 있고 전벽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브 시칼 타입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케이스를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요 첫 번째 케이스는 22세 남자가 당이 발생한 복통이고 라이트 로우에 텐더니스가 있어서 전파를 시행했는데 전형적인 여기 터미널 이음이 보이고 있고 여기 C품 레벨이 되고 소화선 머슬 앞쪽으로 진행되는 어펜디스가 잘 나타나죠. 레트로 일리의 타입으로 볼 수 있고 거의 일리아 아테리를 좀 지나서 끝나고 있습니다. 타입은 그렇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베이스나 바디 쪽은 정상이고 이게 팁인데 팁 쪽만 커져 있죠. 우리가 스캔할 때 전체적인 주행을 끝까지 잘 스캔해야 된다는 거고 이 터미널 위험 소화스머스 쭉 지나서 이쪽이 이제 끝부분이 되고 이제 아테리 지나서 좀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벽이 끝부분은 좀 두꺼워져 있고 주위에 폐쇄 에코도 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펜디사이티스가 왔음을 볼 수 있고 정지 영상을 보시면 바디 쪽은 4.2mm 6mm가 넘어야 펜디사이티스가 하는데 갈수록 좀 늘어나면서 5.4 그리고 끝부분은 7.9mm까지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염증이 나타나는 소견이죠. 에코가 증가되어 있는 이런 소견이 있으면 일단 펜디사이티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진동 원장님이 수술하셔서 교토 서프레이티브 펜디사이티스를 진단하셨고 베이스는 팁은 펜디사이티스로 레트로 리에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32세 남자 역시 당의 복통이었고 라이트 로우의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었습니다. 리니어 플러그로 라이트 로우의 스파인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은 소장 쪽 터미널 위험인지 소장 쪽이고 이렇게 단면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쇼덱시스로 주위에 역시 패스 에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쪽에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알 수 있고 이쪽에 펜틱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이 안 보이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케이스가 되는데 좌측 와이로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게 되면은 충수의 주행이 이쪽이 팁이 되고 베이스고 이쪽이 이제 오리피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충수를 찾을 수 있고 벽도 좀 두꺼워져 있고 내부는 플루이드가 자게 돼서 끊겨 보이고 주위에 에코가 증가되는
수파에서 봤을 때는 이 터미널 윌리엄 스와스머스 이게 기시부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 프로그램 바깥쪽으로 빼보면은 역시 쇼덱시스로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있고, 여기서 투넬 스캔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이 잘 관찰됩니다. 레트로 시카이 타입의 페디사이티스가 역시 신동 원장님께서 수술한 케이스고, 증명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1세 여자로 역시 당에 발생한 상복부 통증이었습니다. 호소는 상복부로 했지만은 텐드니스가 라이트 로어에 리바운드 텐드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중소염을 의심할 수 있었고, 라이트 로어에 일단 수파인에서 스캔을 보면 이쪽에 역시 식품이죠. 스와스 머슬이고 여기 라운드한 스트럭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서 더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펫 에코가 좀 증가되어 있는, 끝쪽으로 가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서브시카이 타입이 아닐까 싶고, 롱툴란 스캔으로 해서 서브시카이 트라이앵글 에어리어를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펜딕스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펜딕스, 안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브시카이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되는 부위는 좀 작고 내려올수록 더 커지면서 우주 투넬 스캔을 했을 때 이제 동단상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역시 수술에서 스프레이티브 또 크로닉이 같이 있는 어펜디사이티스였고 서브시카이 타입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케이스는 조금 애매한 케이스이긴 한데 21세 여자가 역시 당에 발생한 복통이었고 라이트 로우의 텐드니스, 리바운드 텐드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파인에서 약간 오블릭하게 리니어 그룹으로 했을 때 그쪽은 이제 소아스 머스 일리아 아트리가 되겠고, 처음에는 어펜디스가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좀 두꺼워진 장벽도 보이고 있는데 뒤쪽에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죠. 마지막에 보실 때 요거거든요. 여기 벽이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 차일 수가 있는데 어디가 오리진인지는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깊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펠빅 타입을 내는 걸 볼 때는 또 리니어가 안 되면은 컨벡스 그룹으로 바꿔서 조금 뎁스는 뭐 상복부를 볼 때 15 정도 하지만 10cm 정도 줄여서 찾게 되면은 여기 이제 소아스 머스 이런 일리아 아테리가 되겠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역시 튜브라스트를 보이는 이게 이제 펜딕스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 이쪽에 이제 식품 레벨이고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때 제가 임상 종파에서 그 케이스로 내려가는 김인관 그 부회장 팀이 조금 애매하다고 딴 걸로 바꿔내고 그때 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스캔하면서 봤을 때는 요게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아 아테리가 있고 소아스 머슬이 있는데 이쪽은 좀 깊은 쪽이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연계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명관을 끝나는 지점이니까 이쪽에 이제 끝이 되겠고 여기가 바디 이쪽에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행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콘벡스로 봤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저희가 그때 그 현주원 워크숍 할 때 김대현 원장님 그 모델처럼 그때도 아마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쪽에 안쪽에서 이제 식품이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이런 거였고, 이번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펜디사이티스가 발생했는 이런 케이스 같습니다. 스캔을 잘 해보시면은 뭐 시작되는 부분, 이게 끝나는 부분이 이제 팁이 되니까요.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해서 스프레이티브 펜디사이티스로 나온 케이스인데, 이 주행은 이제 식품이 좀 앞쪽에 안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펠빅 타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레터럴 쪽으로 주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30세 여자가 당에 발생한 상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호소는 상복부로 했지만 텐드니스와 리바운드 텐드니스가 라이트 로어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바로 초음파를 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어펜딕스가 보이고 있죠. 역시 이제 기시부는 괜찮고 뒤쪽으로 가서 좀 커지는 팁
어펜디사이티스로 보이고 일리악 아터리 베인을 지나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포스트 레트로 일리악 포스트 일리악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환자는 이렇게 하는 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식품 터미널 이용 이렇게 다시 돌아가 나옵니다. 하는 중에도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진행됐던 게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C자 거꾸로 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가 자기가 갈 공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처음 했을 때 바디 쪽은 3.8, 팁 쪽이 6.7로 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일리악 아테리 베인이죠. 지나서 끝났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은 이쪽이 일리악 아테리 베인인데 이쪽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C자 타입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오는 하는 중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 타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정상 충수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적당한 컴프레션을 했을 때 그 맥시멈 아우터 다이미터가 6mm 이내로 증상이 관찰이 되고 벽 두께도 2mm 이내로 컴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좀 납작하게 오바이 타입으로 보이고 텐드니스가 없게 보이고 또 내부에는 분변이나 가스가 차 있게 되고 컬러를 띄웠을 때 벽에 하이퍼레미아는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맹관으로 끝나는 투블러스 트럭처럼 맹관으로 끝나지 않으면 터미널 이음이 가능성이 많고요. 페리스탈시스가 역시 있으면 터미널 이음이 가능성이 많죠. 이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펜디사이티스가 생기게 되면은 컴프레션을 해도 6mm를 넘게 되고 벽 두께는 3mm 넘게 되고 컴프레션 안 되기 때문에 라운드하게 보이고 내부는 이제 플루이드가 차기 때문에 가스가 없어져서 끊게 보이게 되고 펜디폴리스가 보일 수가 있고 분석 같은 게 그리고 플로어를 띄웠을 때 컬러 플로어에서 펜디시 월에 플로어가 증가되게 되는 거 주위에 패스 에코와 그쪽에서도 플로어가 증가되는 거 눌렀을 때 아픈 이런 압착물 소성 이런 것들이 급성 증서에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MOD가 6mm 이상, 벽 두께가 3mm 이상, 라운드한 모양이고 컴프레션이 안 되고 내부는 이렇게 플루이드가 차기 때문에 끊겨 보이게 되고요. 여기 펜디폴리스가 2개 보이고 있고 벽에 뮤러 하이퍼레미아 그리고 주위에 패스 에코가 이렇게 생각하는 소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중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716년에 처음으로 콘제니탈 에이지네시스를 발표했고 그때 보면은 모르가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10만 명당 1명 정도 그 뒤에도 이게 이제 100만 명당 9명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인구로 보니까 전 인구의 한 500명 정도. 여러분이 보실 때 중수가 발견이 되면 없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에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팁 어펜디사이티스가 얼리 어펜디사이티스랑 같은 얘기입니까? 저 옛날에 막 말이 섞여가지고 들었는데 왠지 어펜디사이티스면 뭐 팁부터 시작해서 밑도 바디 그렇지는 않아요. 팁 아펜디사이트라도 슈프레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갖다 소리는 못할 것 같은데 얼리는 우리가 보통 왜냐 근데 앞에가 미드나 베이스부터 시작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팁에 시작되는 게 어펜디쿠리스가 디스탈 쪽에 만약 막힌다면 당연히 팁부터 먼저 올 거니까 그게 아니고 라면 뭐 보통 디스탈부터 생기는 경우는 잘 없죠. 이게 프레셔가 그쪽부터 가해지기 때문에 입구가 막혀도 디스탈부터 먼저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보통 디스탈 쪽부터 일시 시작되는 거니까 그 얼리하고 팁하고는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 염증의 그레이드 단계에 따라 그렇죠. 팁은 부위고 이런 경우도 팁이었지만은 뭐 수술에서는 스프레이티브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단계가 그냥 초기에 발견되면은 그 일본 책은 보면
프레그모너스 아펜디사이티스 우리는 의리 아펜디사이티스 같은 거예요. 프레그모너스가 서퓨레티브하고 똑같은 개념. 슈프레티브하고 그렇죠. 프레그모너스고 똑같은 개념. 그거 뭐더라? 항암성 충수염이 맞지. 똑같은 프레그노스 갱그로너스 오퍼레티브고 뭐더라? 갱그로너스는 똑같고 일본말로 뭐가 있던데 거기 의리 아펜디사이티스를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맞지. 프레그모너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펠빅 타입이 뭐 시쿰의 위치를 보고 하냐고 질문이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시쿰이 안쪽에 있으면 펠빅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레트로 시칼도 있을 수 있고 그 펜직스가 이제 그 주행하는 그 부분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쿰의 위치가 아니고 펜직스 위치가 가지고 펠빅 타입 질문 있습니다. 예. 알레르기 페인도 있고 텐덴스 있는데요. 소노에서 앞에가 안 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뭐 10분 정도까지는 저는 좀 찾아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은 뭐 다른 원인 보통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경우지만은 이제 그 장염 초기에도 그 텐디니스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면은 뭐 약간 식품이나 틈을 여기 두꺼워지는데 또 바이럴의 경우에는 또 안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찾아보고 괜찮으면은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래도 조금 뭐 의심이 그래도 완전히 그100% 안심이 안 되면은 뭐 통증이 있으면 또 다음 날에 바로 또 오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충수염을 생각하고 이 총파를 했을 때 뭐 충수염을 놓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생각을 못하고 그냥 뭐 피지컬을 자랑하거나 총파를 안 하고 보냈을 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중성으로 수술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총파를 일단 시도하면은 그렇게 그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알레르기 페인 텐덴스에서 그 축수가 노말인데 콜쿠스 루트를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페인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축수가 만약 정상이거나 그 하면은 한 번쯤은 부인과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자들은 부인과처럼 꼭 생각해야 돼요. 원장님은 그래도 저희가 앞에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아닌 게 이제 나와서 다 배운 건데 어느 순간 되니까 디텍션 레이트가 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확실히 식품을 잘 찾아가지고 식품 베이스를 어떻게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냥 소아스 머슬에서 그냥 열심히 쉬셨다가 식품 또 한번 찾아보다 또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노말이 좀 더 찾는 게 확실히 실력이 늘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셔서 발표를 하셔서 실력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신동 원장님 혹시 코멘트 어떠십니까? 제 케이스의 대부분은 신동 원장님 수술해 주시고 제가 그냥 여담으로 수술할 때 앞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 들어가면 다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예, 그 앞에 바울들이 많이 치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제 스스로를 격려를 하는 말이 앞에는 배 안에 있다. 꼭 찾는 그 말입니다. 지금 케이스 한 500명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일반외과 교수님이 눈 감고도 앞에를 찾는데 초음파로서 앞에를 못 찾겠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하실 때 못 찾으면 그 다음 날 한번 와보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못 찾았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인플레메이션으로 생각하고 항생제를 줘가 보냈는데 그러면 내가 그 항생제를 줘서 이게 인플레메이션하고 또는 그 인펙션이 좀 저절로 좀 좋아진 거 아닌가 가끔 그런 경우를 저도 겪거든요. 아닌 것 같아갖고 보냈는데 좀 좋아졌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결국 몇 주 뒤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케이스는 전에 쓰면은 신동 어느 정도 원장님께서 좋아질까요? 예과적 치료 예, 이게 그때 제가 공부했는 게 실제 앞배락 해도 안티를 썼을 때 그 호전될 가능성이 85%랍니다. 예, 그러니까 안티만 써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전에도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 게 이게 아큐트 수프레티브 앤드 크로닉 그러니까 꼭 크로닉 붙여주는 환자분들이 자주 눈에 띄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뽑았는 대통령님이 이걸 이제 망가뜨려가 더 이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이 의료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약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예, 투약하고 적절하게 처치를 받으면은 뭐 이 안티가 꼭 뭐 앞배에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에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크로닉 앞배가 좀 늘어나는 원인이 안티도 좀 많이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 손유령 원장님 안티 줘갖고 그 다음 날 오라 가시는지 그냥 안티 없이 그냥 다시 보다 가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따라 다른데 만약에 뭐 바울월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런 이제 그 장염 소견이 이제 심한 같으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주죠. 인플라메이션 없는 경우는. 방금 퍼포레이션에 대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뭐 앞에 찾는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케이스에는 없는데요. 뭐 퍼포레이션 되면은 이제 주위에 이제 플루이드 콜렉션 되겠죠. 그래서 검은 부위가 생기게 되고 또 인플라메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 주위에 팻 에코도 굉장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이게 그 퍼포레이션 되게 되면은 그 베이스나 바디 부분은 이렇게 디컴프레션 되기 때문에 앞에 그 직경이 많이 안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팁까지 다 잘 관찰해야지 고치지 않고 보통 뭐 텐디스가 심하게 된 부분으로 해서 보면은 뭐 포레이드 콜렉션이 있나 이런 포레이션 된 경우에 찾을 수 있고 질문이 퍼포레이션 되는 순간에는 페인이 딱 심하면 세고 나면 오히려 페인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찰할 때 오해가 쉽고 그다음에 제가 그 옛날에 실수했던 경우는 L6 페인으로 오셨는데 진찰사에서는 알레르기 텐den스 없었어요. 그래서 초파를 그냥 쓱 상복부하고 하복부에 그냥 반독 한 봤는데 바울이 좀 두꺼워 있는 것 같고 뭐 앞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쓱 맞췄는데 그래서 찝찝하면은 찝찝해서 혹시 내일 다시 한번 오라 했는데 그 토요일에 한 장 안 오고 월요일에 오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바울 터졌더라고. 앞에 터졌더라고. 그래서 상복부 통증을 받는 환자들 진짜로 반드시 해보시고 우리가 앞에 대한 마인드를 환자한테 한 번쯤 이야기를 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